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99강을 시작합니다. 제가 98강을 올리고 며칠간 쉬었습니다. 그동안 1학기 동안 쉼 없이 계속 올려서 좀 피로감도 있고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며칠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99강 첫 번째 글자는 흙이 넓게 펼쳐진 곳이 땅이라고 하는 땅곤입니다. 땅곤의 글자 구조를 보면 흙토가 있고 번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진다는 펼신, 납신이 있죠. 그래서 땅곤의 글자 이야기는 흙이 이 세상에 넓게 펼쳐져 있다는 땅곤입니다. 흙이 이 세상에 넓게 펼쳐져 있다는 땅곤입니다. 땅곤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건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 건자에 땅곤을 써서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을 건곤이라고 합니다. 곤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역사 시간에 고녀 망국지도라고 하는 낱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곤녀라고 하는 말은 땅곤자에 줄 열을 써서 이 넓은 대지, 지구를 한자말로 일컫는 말을 곤녀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다할궁, 궁할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다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구멍혈이 있고 몸신이 있고 활궁이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구멍 속에서 몸을 활처럼 웅크리고 힘없이 지내는 다할궁, 궁할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멍 속에서 몸을 활처럼 웅크리고 힘없이 있는 다할궁, 궁할궁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궁녀지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할궁, 나물려, 갈지, 꾀책을 써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도 못해서 짜낸 그 꾀를 궁녀지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권할권입니다. 권할권은 높은 권위로서 힘써 어떤 일을 하게 안내한다는 것이 권할권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높은 권위를 뜻하는 황새관이 있고 힘력이 있죠. 높은 권위로 어떤 일을 힘써 일하게 안내하는 권할권입니다. 높은 권위로 어떤 일을 힘써 일하도록 안내하는 권할권입니다. 권할권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권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권할권자에 알릴 고를 써서 어떤 일을 하도록 타일러서 하게 하는 것을 권고라고 하고, 권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권할권자에 장렬장을 써서 어떤 일을 권해서 잘하도록 북돋워주는 것을 권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대나무책을 둘둘 말아둔 책권입니다. 책권의 글자 구조를 보면 말권이 있고 병부절이 있죠. 말권은 44강 461번에서 그림과 함께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권을 배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점주 두 개가 있고 두의가 있고 이것은 8팔로 봅니다. 두 손, 두 팔로 기억합니다. 두 손, 두 팔로 죽간을 둘둘 말아둔 채권입니다. 두 손, 두 팔로 죽간을 둘둘 말아둔 채권입니다. 네, 채권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압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를 앞자에 채권을 써서 특별히 잘 지은 글이나 또는 여러 책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책을 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불석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손수, 안이불, 풀석, 채권을 써서 손에서 책을 풀어놓지 않는다는 뜻인데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학문에 열심히 한다는 뜻이 수불석권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부지런할 근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진흙근이 있고 힘력이 있죠. 자, 이 글자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황새가 아니고 진흙근입니다. 진흙근과 힘력이 결합되어 있는데 진흙근은 32강 343번에서 한나라 한을 설명하면서 내가 진흙근을 설명했습니다. 자, 글자 이야기 설명하겠습니다. 진흙 땅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진흙 땅에서 힘써서 일한다. 그것이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진흙 땅에서 힘써서 일하는 부지런할 근입니다. 진흙 땅에서 힘써서 일하는 부지런할 근입니다. 부지런할 근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근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지런할 근자에 면할 면을 써서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뜻이 근면이라고 하는 뜻이고, 출근이라고 하는 뜻은 날출자에 부지런할 근을 써서 일터로 나가거나 나오는 것을 출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퇴근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물러날 퇴자에 부지런할 근을 써서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물러나오는 것을 퇴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실타래를 배틀에 걸어두고 몇 번인가를 반복하면서
그 얼마간의 옷감을 짠다는 글자 몇 기입니다. 낌새, 조짐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몇 기의 글자 구조를 보면 실사의 생략형이 있고 옷감을 짜는 배틀을, 그 도구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창과가 있고 그리고 사람인이 있습니다. 실타래를 걸어두고 사람이 창과를 비유한 배틀에 앉아서 몇 번인가 얼마간의 옷감을 짜는 몇 기입니다. 실타래를 걸어두고 사람이 창과를 비유한 배틀에 앉아서 몇 번인가 얼마간의 옷감을 짜는 몇 기입니다. 몇 기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기하급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기, 어찌하, 등급급, 셈수를 써서 거듭할수록 수량이 더욱 큰 비율로 많아지는 것을 기하급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사람이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입까지 가득 차 있다는 목멜기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입구가 있고 사람인이 있는데 이 입구를 사람인이 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이야기는 목구멍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목멜기입니다. 목구멍까지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목멜기입니다.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기 때문에 다음 글자 이미기 보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음식을 뜻하는 나달흡이 있고 앞서 배웠던 목멜기가 있죠. 나달흡, 음식을 이미 많이 먹어 목까지 가득 찬 이미기입니다. 나달흡, 음식을 이미 많이 먹어 목까지 가득 찬 이미기입니다. 네, 이미기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기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기자에 칼왕을 써서 이전에 이미 벌써란 뜻이 기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기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 기성복, 기성품 할 때 이미기자에 이룰성을 써서 사물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다는 뜻이 기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9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땅곤입니다. 흙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진 땅곤, 땅곤입니다. 다음은 다할궁, 궁할궁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구멍 속에 몸을 활처럼 웅크리고 힘없이 있는 다할궁, 궁할궁입니다. 다음은 권할권입니다. 높은 권위로 어떤 일을 하도록 힘써서 안내하는 권할권, 권할권. 다음은 채권입니다. 두 손, 두 팔로 대나무 책을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채권, 채권. 네, 다음은 부지런할 근입니다. 진흙땅에서 힘써서 일을 하는 부지런할 근, 부지런할 근입니다. 다음은 몇기입니다. 실을 걸어두고 사람이 창과에 비유한 배틀에 앉아서 얼마간의 옷감을 짜고 몇 번인가를 반복하는 몇 기. 다음은 목멜기입니다. 목구멍이 음식이 가득 차도록 먹은 사람, 목멜기입니다. 다음은 이미기입니다. 나다르, 음식을 이미 많이 먹어 목까지 가득 찬 이미기입니다. 네, 여러분 99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10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